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소나무를 한 그루 그려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뒷 배경에 가을 그림을 좀 넣어서 그리려고 하거든요. 조금 그림의 중간을 여러분들은 중간서부터 보시게 돼서 조금 죄송한 마음은 있지만요. 지금부터 저와 같이 이제 소나무를 좀 그려보도록 하겠어요. 여러분 추사 김정희가 그린 세안도 그림을 보신 적 있으신지요? 전문 화가의 그림이 아니라 선비가 그린 그런 문인화의 대표작으로 인정을 받아서 대한민국 국보 185로 지정되어 있다고 해요. 여러분들 중에도 그러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으나 그림을 처음 본 많은 사람들은 고개를 갸우뚱하지 않을까요? 초라한 집 한 채와 고목 몇 그루가 한겨울 추위 속에 이렇게 떨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을 뿐인데 도대체 이 그림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일까?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그림에는 세상사, 인간사에 대한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지요. 오늘은 그 스토리를 스토리텔링해서 그림도 좀 그려보고요. 또 소나무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추사 김정희는 실학자로 청나라 고정학의 영향을 받아서 금성학을 연구하였다고 해요. 뛰어난 예술가로 추사체를 만들었고요. 문인화의 대가였던 거 여러분들 잘 아시죠? 세한도는 김정희의 대표작이라고 하네요. 그림의 크기는 가로 69.2, 세로 23cm 정도라고 합니다. 세안도를 그리게 된 연유를 보면요. 김정희가 파벌 정치에 휘말려서 부친에 이어 본인도 제주도에서 기양살이를 하고 있을 때 그린 것이라고 합니다. 집 한 채의 그 집을 중심으로 좌우에 소나무와 잣나무가 대칭을 이루고 있고요. 주위를 텅 빈 여백으로 처리하여 극도의 절제와 간략함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에요. 오른쪽 위에는 세안도라는 제목과 함께 우선 시상, 우선 감상하라고 적고 낙관을 찍어 놓았다고 합니다. 거칠고 메마른 붓질을 통하여 한 채의 집과 그리고 고목이 풍기는 서산한 분위기가 추운 겨울의 분위기를 맑고 청절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마른 붓질과 무거의 농담 그리고 간결한 구성 등은 지조 높은 작가의 내면 세계를 보여주고 있다고 하네요. 그림의 끝부분에는 김정희가 직접 쓴 글이 있는데 김정희의 제자 호가 우선인 이상적인 정치투쟁으로 유배간 후에 모두의 기억에서 멀어져가는 그런 김정희의 심정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사람으로 통역관이었던 이상적은 중국에 사신으로 갈 때마다 최신의 서적들을 구해서 김정희에게 보내주었는데 그것들은 모두 쉽게 구할 수 없는 책이었다는군요. 그러다 이상적이 경제문편이란 책을 구해다 김정희에게 보내주었대요. 어렵게 구한 책을 권력 있는 사람에게 바쳤다면 출세가 보장되었을 텐데 이상적은 바다 멀리 유배되어 아무 힘도 없는 김정희에게 그 귀한 경제문편이라는 책을 보내주었다고 해요. 이상적의 행동을 보면서 김정희는 문득 논어의 자한편의 한 구절을 떠올렸었다고 하는군요. 한문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글인데요. 세한연후 지송백지후조 이렇게 서여져 있는 구절이었답니다. 그거를 이렇게 풀어보면요. 겨울이 되어서야 소나무와 잣나무가 시들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하는 그런 의미라고 하는군요.
이 글에서는 사제간의 어리를 잊지 않고 북경으로부터 귀한 책을 구해다 준 제자 이상적의 인품을 소나무에 비유하며 답례로 그려준 것임을 밝히고 있답니다. 세안도는 그 이후 우리나라 문화재 컬렉션 역사상 가장 드라마틱한 사연을 가지고 있는 작품을 꼽는다면 단연 김정희의 세안도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글이면 180년 동안 10명의 주인을 거쳤다고 해요. 이상적이 세상을 떠난 뒤 그의 제자였던 김병선과 아들 김준학을 거쳐서 한말 근세가인 김영희 집안으로 넘어갔다가 민영희 아들 민규식을 거쳐 김정희 문학과 그림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던 일제강점기 경성제대 교수 휴지서가 직가시가 수집해서 주인 따라 바다를 건너 일본으로 가기도 했다고 하는군요. 후지서가 직가시 교수가 소장하고 있던 중에 얼마 뒤에 손재영이라는 젊은이가 찾아가서 100일간 문안을 하고 세안도를 내달라고 간곡하게 청을 했다고 합니다. 후지서가 그 귀한 작품을 생면부지의 한국인 젊은이에게 아무 조건 없이 내어주었다고 하는군요. 그대 나라의 물건이고 그대가 나보다 이 작품을 더 사랑하니 가져가라며 돈 한 푼 받지 않았다고 하네요. 그 이후 후지서가 직가시 집안의 모든 문화재를 한국에 기증하기도 했었다는군요. 우리가 일본인들하고 일본인을 생각할 때는 좀 약탈이나 아니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근성 그런 거를 생각해서 요즘 좀 반일 사상도 많이 생기고 있고 막 그런데요. 사실 알고 보면 우리 요즘 사람들이 말하는 쿨하다 그러나요? 그런 쿨한 마음을 가진 일본인들이 더 많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손재형이 정치에 참여하면서 이근태에게 그림을 저당을 잡혔다고 해요. 그때 당시도 아마 돈이 필요하면 그림을 저당을 잡히거나 어떤 물건을 전당포 역할을 하는 것도 있었겠죠, 그죠? 그런데 이근태에게 이 그림을 저당을 잡혔고 이후 개성의 갑부 손색이 소유가 되었으며 그의 아들 손창건 씨가 물려받아서 지금 아주 소중히 간직하고 있는 그런 그림이랍니다. 손 씨가 구순을 맞아가지고 이제 컬렉션을 몽땅 기증을 하면서 이것 하나만은 섭섭해서 안 되겠다 하던 작품이 세안도였었는데 그 마지막 한 점까지 아낌없이 박물관에 기증하였답니다. 일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도 우리가 높이 사야 되겠지만요. 우리네 사람들도 이렇게 훌륭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높이 그분들의 인품을 존경해주는 그런 마음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세안도하고는 이제 차원이 다른 아주 뭐라 그럴까요? 그 시대의 그림하고는 너무나 생판 다른 그런 소나무를 지금 그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가을이 이제 깊어가고 있고요. 그 깊어가는 가을 속에 이제 우뚝 이렇게 서 있는 이 소나무는 뒤에 풍경으로 있는 저 칼라 저 색들이 다 이제 없어지고 저 다 땅으로 묻혀버렸을 때도 이 소나무는 청정하게 제 색을 유지하면서 겨울에도 시들지 않고 이제 이 자태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구독자 여러분, 세안도는요 문인화로서 그림을 그린 추사의 의도가 우리의 기감이고
그림에 그 비워둔 느낌 또한 많은 생각을 하게 하지요. 그림 소장의 사연도 감동적이어서 이 가을 낙엽이 지고 난 후가 되면 이 산 저 산 자연 속에서 소나무의 푸르름을 보게 될 것인데요. 그때 여러분들도 세안도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저는 세안도를 생각하면서 소나무를 그리긴 했지만요. 지금의 이 소나무는 세안도의 느낌과는 조금 다르지만 여러분들 어디서 본 기억을 되살려서 세안도를 스토리텔링한 이런 소나무와 더불어 올겨울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